자, 요번에 이제 볼 게 이제 15년 개정교육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이 15년 개정교육과정인데 18년에 수정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적용되는 순차적으로 이제 적용되는 교육과정인데 예전에는 이 교육과정을 이제 할 때 대부분이 성격, 목적 정도만 하고 끝냈어요. 예, 그 외에는 안 나왔으니까. 근데 이번 연도에 보니까 성격, 목적 외에 성취 수준이 들어갔다고 성취 수준이. 그래서 이번에 강도 갈 때는 성취 수준 부분을 좀 할게요. 근데 다 하지는 못하더라도 중요한 부분들을 좀 보고 넘어가고요. 그리고 진행할 때 이제 키워드 중심으로 이제 진행을 할 거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제 키워드 중심으로 할 때 여러분들 생각하기에 이 키워드가 내가 언급하지 않아도 중요하다 생각하면 줄 쳐놓고 꼭 외워두세요.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나올지 모르니까. 그래서 저는 그냥 최근에 추세에 맞춰갖고 키워드 중심으로 해가지고 쓰는 문제가 나왔으니까 이 문제 형식이 맞춰갖고 이제 얘기를 하고 제가 중요하다는 키워드를 얘기해드리고요. 여러분들 생각에 또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 키워드를 또 찾아가지고 암기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15년 개정교육과정은 올해 이제 한 3점인가 4점 정도 나왔어요. 예, 좀 비중이 높죠. 그래서 총론 부분까지 나왔더라고요. 근데 그 총론까지 읽기는 좀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그냥 성격, 목적, 성취 수준까지만 딱 보고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 이제 제가 관련된 그 내용을 이제 뭐냐면 관련된 내용을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보이시죠? 예. 거기 이제 앞부분에 보면 공통교육과정 해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중학교 공통교육과정이 있는데, 자, 여기에 이제 역사가 있죠. 네, 역사. 자, 파일은 제가 밑에 첨부해 놓을 테니까 그 다운받아 보시면 돼요. 인강 들으신 분들은. 그 다음에 선택 주시 교육과정에서 이제 고등학교에서 넘어서 한국사가 있죠. 한국사. 자, 그 다음에 이제 일반 선택에서 이제 역사와 관련된 것이 이제 동아시아사나 세계사 두 과목이죠. 그래서 역사, 한국사, 동아시아, 세계사 네 개 있고 그 밑에 뭐 선택 중심 교육과정인 진로 선택 과목 있거든요. 일종의 이제 교양 과목 정도 되는데 어 여기 뭐 사회문제 탐구에서 작년에 제가 요걸 담당을 했어요. 학교에서. 근데 이런 것도 있고 뭐 등등 있는데 넘어갈게요. 이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자, 그럼 먼저 살펴볼 게 이제 그 역사 과목부터 볼게요. 96페이지 펴보세요. 네, 96페이지인데 이게 좀 뒤에네요. 네, 여기 있네요. 자, 이게 이제 2018년 7월 27일에 수정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앞에 언급한 것처럼 원래 역사는 고등학교 그 한국사나 중학교 역사는 원래 국정교과서 체제로 이렇게 나오려고 했는데 이게 이제 검증체제로 바뀌고 내용이 많이 수정이 됐어요. 그래서 2018년 7월 27일 날 수정을 했고 자, 그 내용이 크게 성격 그다음에 목적 그다음에 성취 수준 이런 이제 순서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 역사는 인류의 다양한 문화 형성 과정을 역사적으로 살펴보고 인간과 사회에 대해 폭넓은 이해를 넓히는 키우는 과목이다. 그래서 역사의 목적이 나왔네요. 여기 역사의 목적. 자, 역사 과목은 초등학교에서 학습한 한국사에 대한 기초적 이해를 바탕으로 한국사, 세계사를 서로 연관시켜서 이해하며 오늘날 우리가 세계 사는 이 세계가 어떻게 형성되고 당면한 문제가 무엇인지를 탐구할 수 있는 내용을 구성됐다. 이거 꼭 기억을 해두세요. 세계사와 한국사를 연관시켰다. 요게 이제 항상 기출에 자주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한 세 번 정도 나온 것 같아. 이 15년 개정 교육 과정에도 한 번 나왔고 그다음에 전에도 그런 내용들이 계속 반복돼서 나와요. 예. 자, 그래서 초등학교에서 이제 뭐 역사를 배우냐 했더니 한국사를 배우더라고요.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때 이때 배운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자, 하여튼 자,
그래서 이를 위해서 역사 과목은 세계사 영역을 한국사 관련시켜 먼저 탐구하고 이어서 한국사를 세계사적 시각에서 이해하도록 조직한다. 그래서 여기 세계사, 한국사 이것도 기출이 나왔죠. 예. 그래서 이걸 좀 기억을 해주시고 자 그래서 이제 세계사를 먼저 배우고 한국사 관련돼서 배우는 거야. 예. 자 보면 세계사는 세계 여러 나라의 지역의 다양한 문화와 형성, 확산 및 변형 과정을 큰 흐름을 파악한 다음에 오늘날 세계에 벌어지고 있는 문제를 역사적으로 탐구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한다. 그래서 세계사 구성 내용을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한국사 구성 내용이 나와 있어요. 한국사 구성 내용. 자, 중학교 한국사는 그 세계사 이해를 기반으로 그 선사시대부터 19세기 정반까지 정치사를 중심으로 하고 요게 아마 키워드가 될 수 있겠죠. 자, 정치사를 중심으로 시대를 파악하고 생활문화의 연속과 변화를 탐구했었고 자, 생활문화도 키워드가 될 수 있죠. 자, 19세기 후반부터 현대까지 주요 주제를 중심으로 근현대사 전개 과정의 큰 틀을 이해할 수 있다. 그래서 근현대사 전개 큰 틀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게 뭐냐면 고등학교보다는 그렇게 중학교의 내용이 그렇게 근현대사 부분이 큰 부분을 차지하지 않다는 걸 좀 볼 수가 있죠. 큰 틀이니까. 자, 그 다음에 요 부분은 이제 좀 보세요. 자, 여기 역사 과목은 역사적 사실 이해, 아이고. 자, 역사적 사실 이해, 역사적 분석과 해서 역사자료의 활용 및 의사소통, 역사적 판단력과 문제 해결력, 정체성과 상호 존중을 중요한 역량을 삼는다. 자, 요거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지. 요거 꼭 암기해 두세요. 명칭도 외워두고 그 밑에 있는 내용도 기억을 해두세요. 그래서 정체성과 관련돼서 예전에 한번 시험문이 나왔거든요. 이게 이제 역사 과목 외에도 뒤에 역사과 관련된 건 다 포함되어 있어요. 뭐 세계사, 한국사, 고등학교, 동아시아에도 똑같은 내용이 후렴구처럼 이렇게 반복돼 있어. 그래서 요거는 요것만 하고 이제 뒤에는 좀 생략할게요. 똑같은 내용이에요. 똑같은 내용. 자, 먼저 보면 역사적 사실 이해를 볼게요. 자, 역사적 사실 이해는 과거 사건, 인물 구조, 변화 등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고 중요한 역사 용어나 개념을 이해하는 능력이다. 이게 역사적 사실 이해예요. 만약 이런 내용이 나오면 역사적 사실 이해 이렇게 쓰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역사자료 분석과 해석 능력 볼게요. 자, 역사자료를 읽고 이를 비판적으로 검토하여 역사 지식을 구성하는 능력을 의미한다. 예. 그래서 뭐 사료 분석하고 비슷한 그런 거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역사 정보 활용 및 의사소통이죠. 세 번째가 자, 다양한 매체를 통해 얻은 역사 정보를 분석, 토론, 종합 평가하는 능력을 의미한다. 예.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역사적 판단력 및 문제 해결 능력이야. 자, 그래서 이거는 과거 사례를 비추어 오늘날 문제를 해결하는 의미하고 정체성과 상호 존중. 이거 이제 19년 기출인가? 그때 한번 나왔죠. 예. 자, 우리 역사와 세계 역사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급변하는 현대사회에서 요구되는 역사의식을 함양하여 타인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능력을 의미한다. 그래서 다섯 가지의 주 역량, 교과 역량과 그 밑에 있는 내용들 외워두시고 명칭은 꼭 외워두셔야 명칭 중심으로 나오니까 요거 꼭 기억을 해주세요. 역사적 사실 이해, 역사적 자료 분석 및 해석, 역사 정보 활용 및 의사소통, 역사적 판단력과 문제 해결력, 정체성과 상호 존중 이런 것들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성격이 끝났으면 역사가 목표를 볼게요. 자, 역사는 한국과 세계 각국의 발전해온 과정을 종합적 체계적으로 파악하여 현재 문제를 해결하고 미래 사회에 나갈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는 통찰력을 키우는 데 목표가 있다. 예, 목표가 있고, 자, 목표 내용에서 이제 들어갈 핵심 키워드는 현재 문제 있고, 미래 사회가 나가는 거, 통찰력 이렇게 이제 좀 제가 생각하는 키워드 한 세 개를 집어넣었어요. 아까 얘기했지만 이제 뭐 키워드는 여러분들 생각하는 키워드 같은 걸 좀 더 암기해 두시면 돼요. 자, 이를 위해서
학습자는 시간의 흐름 속에서 한국과 세계 역사 발전 과정을 이해하고 새로운 문화의 형성과 변화를 가져온 다양한 요인을 탐구하게 한다. 자, 이 과정에서 학습자 스스로 역사적 자료를 활용하여 비교 분석 종합하면서 결론을 이끌어내서 역사를 재현하는 능력을 향상시킨다. 그래서 여기에서 역사적 자료를 비교 분석 종합 뭐 이런 키워드가 될 수 있고 역사를 재현하는 능력 재현 이런 것도 이제 볼 수가 있죠. 재현은 이제 역사 사실을 이제 다시 그냥 나타나는 거죠. 어떤 방식이든 사실을 팩트를 또한 학습자가 과거 사실에 대한 다양한 해석과 시각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그 근거와 관점을 파악한다. 자, 학습자는 이러한 역사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국사, 세계사 구성원으로서 다양한 문화를 존중하며 민주화 평화의 정신을 바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자세를 키운다. 자, 역사의 구체적 목표가 이제 쭉 있어요. 자, 한국의 정근대사와 세계사 역사의 주요 사건과 개념을 이해한다. 예. 그리고 한국의 정근대사와 세계 역사를 연속성과 변화의 개념을 중심으로 이해한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정근대사 중심으로 이제 구성됐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중학교는 정근대사, 그다음 고등학교는 근현대사 중심으로 이렇게 구성이 됐다는 걸 이제 알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연속성과 변화, 세계사와 관련성. 그러니까 한국사와 세계사 관련성을 항상 염두에 두고 보셔야 돼요. 자, 그다음에 그리고 그 한국과 세계의 정치와 문화가 지역의 특수한 조건 아래 변화되었음을 이해하고 여러 지역이 서로 관련되어 있으면 발전했음을 알 수 있다. 예. 자, 그다음 다양한 역사자를 비교 분석하여 그 증거에 기초해 다양한 방식으로 역사적 설명을 구현하는 능력을 기른다. 역사적 설명? 이것도 키워드가 될 수 있는 느낌이 들어요. 예. 자, 그다음에 이제 오늘날 세계가 직면한 문제를 역사적으로 파악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태도가 있다. 역사적으로 파악한다. 예. 뭐 이것도 키워드가 될 수 있겠죠. 자, 그다음에 여기 이제 보면 시간과 공간 속에 서로 다르다고 나타나는 문화와 정통, 가치를 인정하고 민주와 평화의 정신을 존중하는 자세를 갖는다. 뭐 민주, 문화와 정통, 가치, 이런 것도 이제 키워드가 될 수 있겠죠. 이런 것들. 자, 뭐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생각한 키워드 몇 개 집어넣었어요. 이거 외에도 다양한 키워드가 있다는 거 염두에 두시고 공부할 때 항상 키워드 중심으로 공부를 해두세요. 요거는 뭐 이해하는 것보다는 키워드 중심으로 그냥 빨리 해갖고 암기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요거는요. 자, 그 다음에 성취 기준을 볼게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뭐 1차 시험이나 2차 시험 올 때 이제 입력할 때 성취 기준을 이제 학교에서 맨날 입력을 하고 있는데 성취 기준이 여기 밑에 있어요. 근데 이제 예전에는 성취 기준까지 뭐 보진 않았거든요. 근데 요번에 시험 나온 거 보니까 교육과정 관련된 문제에 동아시아 관련돼서 성취 기준이 나왔더라고. 그래서 성취 기준과 그 성취 기준 해설 부분을 좀 읽어봐야 될 것 같아. 이게 내용이 되게 많긴 많은데 일단은 뭐 이게 1점짜리 문제라도 1점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잖아, 당락이. 예, 그래가지고 좀 약간 이제 뭐 중요한 부분만 읽고 넘어갈게요. 그거 이제 그냥 안 읽고 넘어갔다 해서 이제 나올 가능성이 없는 게 아니라 제가 느끼기에 그렇게 하니까 그 최대한 많이 읽을 테니까 예, 여러분도 이제 빠진 부분도 이제 각자 읽어보세요. 그는 예. 뭐 내용 체계는 넘어가고 요거는 한번 쭉 읽어보세요. 그냥 성취 기준 볼게요. 성취 기준. 자, 여기 보면 성취 기준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앞부분에 이 성취 기준이 있어요. 이 성취 기준. 그래서 이제 여기는 뭐 각자 이제 보시면 되는데 요 관련돼 갖고 이제 성취 기준 해설 부분이 있어. 예. 그래서 이제 요거 한번 볼게요. 요거는 이제 뭐 여러분들 1차 시험이나 2차 시험 학교 가면 많이 입력하고 있는데 요즘에 자동 입력돼 있더라고요. 나이스에. 예. 자, 여기 보면 문명의 발생과 고대 사회의 형성에서 보면 자, 보통 이제 그 교육과정 그 얘기했을 때 실제로 역사 도입 단원이 있다고 했죠. 대단원이. 예, 그래갖고 이제 요 내용과 관련된 내용인데 자, 중학교 역사 도입 단원으로서 학습자들은 역사를 설명하는 목적을 알고 유물 유적을 통해서 선사시대의 생활 모습을 추론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고대 문명을 비교해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공통적인 말좀 보시면 되고 문화적 특징을 축출한다. 그래서 그 페르시아 한 로마 제국 시대 때 고대 세계 형성 과정과 통치제의 특징을 탐구한다. 뭐 이렇게 이제 돼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그 관련된 성취 기준은 각자 읽어보시고 여기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대한 이제 성취 기준 해설이 있어. 이 성취 기준에 이제 전반적인 이제 특징이 있고 여기 있고 이제 해설이 있는데 해설도 한번 읽어볼게요. 자, 고대 페르시아와 그리스의 갈등과 교류, 항상 이 갈등과 교류 관련된 내용이 예전에 기출에 나왔어. 동아시아사 관련돼서. 로마 제국에 이어진 지중해 발전 과정을 이해하고 한이 홍로와 대립할 때 다양한 종족과 문화를 통일하는 과정을 중심으로 동아시아 지역의 발전 과정을 파악한다. 동아시아죠. 자, 그 다음에 고대 그리스 역사는 아테네 민주 정치의 특징에 초점을 맞춰 탐구하고 이거 탐구하고 그 다음에 한과 로마 등의 역사는 영어 민족이 지배했던 독특한 통치제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이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넘어가서 쭉쭉 넘어가서 세계 종교 확산과 지역의 문화 형상에 관련된 있고요. 먼저 이제 성취 기준을 이렇게 볼게요. 성취 기준 이 관련된 부분이죠. 자, 동아시아와 인도, 동남아시아, 서아시아, 유럽 등 각지의 형성의 공통된 역사 경험. 그 다음에 문화의 기초에 지역세계, 지역세계라는 개념도 좀 기억을 해주세요. 문명권이라는 말보다는 지역세계라는 말을 쓰더라고요. 7차 교육과정 개정에서는요. 자, 그래서 지역세계 형성 발전된 과정을 살펴보고 한국의 고대 사회가 성장했을 파악한다. 자, 여기에서 볼 수 있듯이 먼저 세계사를 먼저 보고 나서 그 다음에 한국사 연결시켜서 보죠. 자, 각 지역의 불교, 신두교, 도교, 이슬람교, 크리스토교 등 종교가 정치에 미친 영향을 이해하고 그 다음 그 종교가 확산되면서 발달된 문화를 일상생활과 관련돼서 이해한다. 뭐 일상생활 키워드가 있고 관련된 성취시 기준이 쭉 나와 있죠. 예, 좀 읽어보시고 자, 그 다음에 성취 기준 해설 볼게요. 자, 여기 보면 이제 비잔티움 제국과 서유럽 제국식의 교육권과 변화, 교회가 사회에 미친 영향을 파악한다. 예, 그래서 일상생활을 지배한 교회의 영향력을 통해서 당시 이제 사회 성격을 탐구하도록 하고 서유럽의 교권과 왕권, 기독교 문화의 변화 과정을 십자군 종교 과정의 사례를 통해 이해한다. 자, 이 성취 기준 해설 이제 좀 있는데 요걸 또 뭐와 연결시켜서 보시냐면 한국사하고 세계사 공부할 때 성취 기준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좀 중심으로 좀 공부를 해두세요. 은근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왜냐면 그 교수님들이 이제 출제할 때 성취 기준을 보고 여기에서 이제 그 기준을 잡고 내는 거야. 이 주제들을. 물론 이제 좀 쉬운 문제는 교과서 내고 좀 어려운 문제는 이제 심도 있는 문제는 거기 찾아서 논문이나 뭐 우리가 보는 개론서에서 내기 하겠지만 일단 그 기준 자체가 성취 기준을 그 출제 주제 부분을 성취 기준에서 많이 찾더라고요. 그래서 성취 기준을 공부를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모의고사 때 성취 기준을 한번 기준을 깔고 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여기에서. 예. 자, 그래서 이제 일단 성취 기준 해설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지역 세계학 교류의 변화를 볼게요. 자, 아프리카, 유럽, 아시아를 연결하는 교류의 확대 과정을 지도를 통해서 개관하고 그 교류의 확대 과정, 뭐 지도. 예. 자, 몽골 제국이 세계 지배를 지역을 연결하는 교류에 미친 영향을 탐구한다. 교류 같은 것도 이제 기준이 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동아시아에서 명청 제국의 중심으로 서아시아에서는 오스만 제국을 중심으로 지역 질서의 변화 과정, 지역 질서. 예. 그 다음에 유럽의 신학로 개척 이후에 무역의 확대가 세계 영향을 여러 지역에 미친 변화를 설명한다. 그래서 지역 세계 교류 변화 있고 관련된 이제 뭐냐면 성취 기준이 쭉 있어요. 이거 좀 각자 보시고 그다음 성취 기준 해설을 볼게요. 자, 송대 조선술과 하향술, 그다음 지도 제작 기술 등의 발전으로 해상 교육이 활발해졌으며 요번에 이제 해상 교육과 관련된 문제가 나왔죠. 물론 시대적 원나와 관련된 거지만 이 원나 때에서 뭐 송나라 때부터 이제 해상 교육이 더 발전됐고 몽골도 마찬가지죠. 자, 그다음에 몽골 제국이 등장하면서 교육로가 정비되고 유럽과 아시아 대륙이 하나의 교육권 연결돼서 동서 간의 문화 교류가 더 활발해지는 걸 전개한다. 여기에서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 성취 기준 자체에서 문제를 한번 낸 것 같아. 딱 보니까 이번에 시험 문제 있죠. 자, 그다음에
여기 성취기준 해설도 보면 자, 공담시 3-2인데 이 성취기준 해설은 이게 뭐냐면 요 위에 부분 있죠? 요거에 대한 해설이에요, 지금. 여기 3-1번의 해설이 요거고 3-2번의 해설이 요건 거예요, 지금요. 예,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명청 교체가 발생한 과정과 그것이 동아시아 각국에 미친 영향을 이해하고 그다음 이 시기에 동아시아 각국의 자국 중시 하이간 요게 한번 나올 것 같긴 해요. 자국 중시 하이간을 갖는 의미를 파악하도록 한다. 예. 그 내용이 동아시아 내용이 교과서에 또 강조돼 있어. 이 부분이 자국 중시 하이간이. 그래서 이제 고구려 중심의 어떤 천하관도 일종의 자국 중심의 하이간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 것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제국주의 침략과 국민국가 건설 운동을 볼게요. 자, 이 단원에서 이제 보면 시민혁명에서 국민국가 건설 운동까지 다룬다. 자, 유럽과 아메리카에 일어난 시민혁명이 자유주의와 민족주의를 자극하여 국민국가 체제의 형성됨을 알 수 있다. 여기서 국민국가, 시민혁명, 자, 그다음에 산업혁명. 자, 산업혁명의 결과 자본주의가 발달했으며 서유럽과 북아메리카 국민국가들이 제국주의 정책을 추진하게 된 원인과 과정, 결과를 그 영향을 분석한다. 그래서 제국주의 국가들의 침략에 맞선 투쟁과 국민국가를 만든 개혁운동을 살펴본다. 이게 이제 그 관련된 성취 기준이 이렇게 쭉 있어요. 예. 그래갖고 이제 이 내용들 좀 파악을 해두시고 제가 이제 이 관련된 내용들을 그 성취 기준과 뭐 성취 기준 해설과 관련된 내용을 지금 형성평가 문제를 만들어 계속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문제량이 좀 많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형성평가 문제 게시판에 한 문제씩 올리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서포트주 회원 되시면 제가 이제 그거를 대장으로 공급을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이제 좀 강의 듣는 분 중에 일정하게 이제 쌍방울 강의라든지 댓글 인증을 통해서 이렇게 가입을 할 수 있으니까 3점만 얻으시면 돼요. 많이 좀 가입을 해주세요. 하면서 이제 좀 약간 홍보 좀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 관련된 성취 기준 내용이 그 뒤에 있어요. 0-4번이 이거죠. 동아시아 국민국가 건설 과정을 사례를 중심 탐구한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동아시아 관련된 이게 동아시아인가요? 네. 자, 개별 사건을 번역적으로 나열하는 방식을 지향하고 의회개설운동, 입헌운동, 체제개혁운동 등을 같은 각국의 저항과 국민국가 건설 이게 키워드가 될 수가 있겠죠. 자, 국민국가 건설을 개혁운동으로 비교할 수 있는 대표적인 소재를 중심으로 사례를 제시하면서 사례도 키워드가 될 수 있죠. 자, 그래서 학습자 수수 모아 공통적인 차이점 비교학습 딱 있죠. 이런 것들은 키워드를 잡고 공부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외에도 뭐 다양한 키워드가 있으니까 이건 여러분들이 각자 판단해서 이제 공부를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세계대전과 사회병동을 볼게요. 자, 두 차례 세계대전으로 나타난 국제질서의 변화를 다룬다. 보통선거 확대. 예. 요거 항상 그 키워드 관련돼서 이제 기출 많이 나오죠. 여성의 참여권 운동. 이거 이제 많이 들어봤죠. 20년 기출 문제. 예. 키워드만 이렇게 보면 이제 딱 답이 나오잖아요. 자, 그 여성의 참여권 운동 민주주의 확산 과정을 살펴본다. 세계대전에서 대장학살과 인권 침해의 사례를 보고 자, 이에 대응하는 전후의 정계 평화를 위한 노력을 탐구한다. 그래서 이제 대장학살 부분이 이제 예전에 시험문에 나왔어요. 이거 한번 성취순위 한번 좀 읽어볼게요. 이거는요. 자, 20세기 역사의 참정권 운동을 비롯한 민주주의가 확산된 과정을 구체적 사건과 인물 중심으로 이해한다. 아마 이제 여기에서 제가 문제를 냈나? 이분들이 여성사. 그래서 여기에서 참정권 운동 냈고 구체적 사건과 인물이니까 여기 인물이 나오니까 그 인물 관련된 여성 운동했던 뭐 인물들 이런 걸 중심해서 이제 낸 것 같은데 이건 뭐 좀 약간 너무 가대 포장을 해서 낸 것 같아요. 가대 해석을 해서 예. 자, 그러면 이제 성취 기준 해석을 볼게요. 자, 이 성취 기준 해석은 그 위에 있는 그 요거 해석이에요. 요거. 자, 여기 보면 여성 참여권 운동이 활발해진 가운데 성별과 재산에 따른 참여권 제한이 철폐되고 노동자 권리가 보호되는 민주주의가 확산되는 과정을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보통 선거가 이제 확산되는 거죠. 그래서 민주주의가 전체주의 등장으로 위협을 받으면서 전체주의와 대결 등의 발전된 큰 틀을 파악할 수 있다. 이 전체주의도 뭐
키워드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 교수학부 유시상 쭉 읽어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쭉 넘어가서 이제 현대사회 전개와 과정 볼게요. 2차 세계 이후죠. 자, 2차 세계 이후에 나타난 냉전과 세계화를 중심으로 냉전과 세계화, 요것도 키워드가 될 수가 있겠죠. 자, 다 해야 되겠네요. 그냥 하는 김에 부분 좀 하는 게 아니라 성취 기준은 어차피 이제 좀 하죠. 예, 시간 좀 걸리더라도. 자, 현대 세계 전개 과정을 다룬다. 아시아 아프리카 민족운동과 국가 건설 노력을 살펴본다. 예, 국가 건설 노력, 민족운동 뭐 이런 것들 볼 수가 있고. 자, 그 다음에 유럽에서 시작된 경제 통합 과정, 경제 통합 관련돼서 기출문이 나왔죠. 자, 살펴보고. 자, 그 다음에 아이고. 자, 이후 세계화 지역화. 요것도 키워드가 될 수가 있겠죠. 세계화 지역화. 자, 세계화 지역화로 인해서 나타난 세계 변화와 사회 문제를 파악한다. 그래서 1960년대 이후 세계 각 지역에 전개된 민주화 운동, 흐름을 살펴보고, 자, 이 시기 때 발달된 대중문화의 특징, 대중문화 한다. 그 다음에 대장살상의 무기 폐해와 그것의 폐기 혹은 축소 노력이 아마 핵무기 관련된 내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종, 종교, 부족 간의 갈등, 난민 문제, 빈곤과 질병 문제 등 현대사회가 당면한 문제 해결 방안을 찾아본다. 자, 여기서 이제 여기 성취 수준이 쭉 있고 거기에 성취 수준 해설이 있어요. 6-03이니까 보고 넘어갈게요. 자, 이거 보면 20세기 후반의 탈권위주의 운동과 대중문화의 발달로 구체적 사건과 인물들 사회를 탐구한다. 요거죠.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서양 각국의 경제 성장이 이루어졌고 고등교육이 확대되면서 대중사회가 이제 발전되고 대중문화가 확산되는 과정에서 특히 60년대에 청년 문화가 형성되고 이건 68세대를 이제 좀 염두에 두고 이제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청년 문화가 형성되고 세대 갈등이 증폭되면서 민권운동, 여성운동 같은 새로운 사회운동이 등장하면서 일상생활의 가치와 태도가 탈권위적인 방향으로 바꾸는 모습을 이해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일상생활의 가치, 뭐 탈권위적인 방향 이렇게 있죠. 그 다음에 역교 이제 역사 6-4번을 보면 요거죠. 자, 오늘날 인류가 해결할 문제를 구체적 사회를 중심으로 탐구해서 해결 방안을 사에서 토론한다. 그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성취 기준 해설을 보면 자, 현대 사회가 직면한 문제를 파악하고 그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도록 한다. 현대 사회가 갖고 있는 문제가 구체적 사례, 이것도 키워드가 될 수 있죠. 자, 국제사회를 중심에 역사적 연원을 찾고 문제를 해결하는 세계 각국의 공통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뭐 이런 내용도 있어요. 성취 기준 해설 부분 있고. 자, 그리고 이제 7단원을 볼게요. 7단원. 이게 이제 6단원까지가 세계사 부분이고 7단원이 이제 역사 해가지고 이제 해갖고 이게 아마 여기가 이제 앞부분이 2학년이고 역사 1인가? 여기가 역사 2도 이렇게 넘어가는 것 같아요. 예. 제가 중학교를 이제 가르치지 못하니까 중학교 책을 보지 못했는데 제가 이제 중학교 역사 교과서 그 파일하고 지도안을 다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필요하시면 거기 제가 이벤트 좀 하고 있어요. 이벤트 15년 그 21년 이제 그 뭐냐면 합격자 그 설명회를 이제 하고 있는데 제가 올려놨거든요. 동영상을 거기다 이제 이벤트를 하고 있는데 그게 3월 10일까지 이제 이벤트 기간이에요. 예. 자, 이제 좀 20일까지 연장할게요. 예. 그래서 그 기간 동안 이벤트에 참가를 해주시면 뭐냐면 제가 이제 그걸 보내드릴게. 그 중학교 역사 교과서나 참고서들 지도안을. 자, 그러면 이제 좀 볼게요. 그리고 서포터즈 분들은 거기 밑에 댓글 다지 마세요. 다 이미 공유됐어요, 이거는요. 예. 자, 선사문화와 고대국가 형성 보면 자, 인류 출현과 삼국시대까지 시기를 다룬다. 만주와 한반도 지역의 선사 생활 문화가 갖는 특징을 세계사적인 어떤 맥락에서 보는 거죠. 여기는. 그래서 우리나라 최초의 이제 국가인 고조선의 성립과 철기 문화를 바탕으로 성장한 여러 나라의 생활 모습을 파악하고 자, 삼국의 성장 발전 과정을 대관계와 문화를 중심으로 본다. 예. 그래서 그 밑에 이제 성취 기준이 딱 나와 있고 해설을 보죠. 자, 역사 7단원 1번 해설을 보면 자, 요거죠.
만주 한반도 지역의 선사한 문화와 청동리 문화의 특징을 다른 지역과 비교해서 이해하고 고조선사의 모습을 파악한다. 그래서 이제 신석기 시대의 톡이나 간석기 등 새로운 도구와 유적 등을 통해 당시의 생활상을 추론해보고, 자, 생활상 같은 것도 이제 뭐 나올 수 있겠네. 예, 키워드가요. 자, 특히 이제 그 신석기 문화의 기온의 변화와 그에 따른 식생, 동물상 등 생태 변화에 대한 관련된 걸 파악한다. 자, 그다음 7-4번은 이제 여기 성취 기준 보면 상국 문화의 성격을 비교하고 대외 교류를 통해 양상과 그 영향을 파악한다는 내용 있죠. 그래서 삼국 시대 사람들이 의식주 같은 일상생활 모습을 그 시대의 문화와 연관돼서 추론해 보고요. 그냥 특히 고분과 고분의 꺼목거리, 이 꺼목거리는 이제 뭐냐면 부장품이죠. 벽화를 통해서 당대의 생활상이나 관념 이런 것들, 생활상 관념 같은 것들 파악할 수 있다. 그 내용들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8단원 좀 볼게요. 남북국 시대 전개 관련된 내용이죠. 그래서 이제 통일신라와 발해와 관련된 내용이에요. 자, 삼국의 통일 과정과 통일 신화, 그 다음에 발해 발전, 후사국까지 다룬다. 그래서 고구려 수당 정제의 의미와 수단 정제 이렇게 나올 수가 있고, 그다음에 신라 삼국 통일이 동아시아 국제 정세에 파악해서 삼국 통일에 갖는 의미를 이해하고요. 통일의 이제 신라의 제도 정비 과정을 보고 고구려 계승한 발해가 신라와 함께 남북국을 이루며 민족사를 이어갔음을 살펴본다. 그래서 삼국의 문화를 계승한 통일신라 발해 문화를 교류사적인 관점에서 파악한다. 그래서 제가 이제 좀 몇 개 찍었어요. 그래서 제가 요걸 좀 사용해야 되는데, 예. 근데 이거 사용하다 보니까 이게 전환이 안 되네. 그냥 그래서 이거 없이 그냥 노란색만 이제 형광펜만 좀 그어가면서 강독을 할게요. 자, 그 밑에 이제 성취 수준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이제 성취 수준 해서 있어. 이게 보면 8-03번이니까 한번 볼게요. 8-03번을. 자, 남북국 시기 때의 문화 교류와 대외 교류 양상을 이해한다. 이렇게 있죠. 자, 이것도 뭐 기출물이 나올 수 있는 경우도 많겠죠. 문화 내용과 그 교류 양상을. 자, 한번 읽어볼게요. 자, 삼국 통일 이후에 불교 신화의 변화와 그다음 상황상을 파악을 하고 이 변화가 학문의 예술 영향을 끼친 사례를 살펴본다. 자, 남북국 시대의 문화 특징을 사례를 들어 파악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이제 요 내용들 보시면 되고, 뭐 여기 키워드는 뭐 남북 시대 뭐 생활상 변화 뭐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네요. 불교 신화. 자, 그다음에 9단원 보면 고려의 성립과 변천 과정을 볼게요. 자, 고려의 성립을 발전은 동아시아 국제 질서와 연결돼서 보고요. 그다음에 요나 근, 몽골 등 북방민족의 성장과 고려의 정치 변화와 관련되어 이해한 한편 대몽 항쟁 이후의 사회 문화 변화 모습을 파악한다. 그리고 지배세력의 성격 변화를 중심으로 고려 사회의 변화와 사회상을 파악한다. 그래갖고 그 밑에 이제 관련된 성취 수준 다 나왔고, 자, 성취 수준 해설이 공담시 3일 9단원 03번을 보면 여기 있죠. 일단 읽어볼게요. 원간섭기 때의 고려사회 변화를 파악하고 개혁 정책의 특징과 신진사대의 성장을 이해한다. 이 내용인데, 자, 고려에 대한 몽골의 정치적 간섭의 내용을 그 영향을 파악하고 공민왕 때 원명 교체 시기에 원명 교체 시기에 원과 명의 관계를 조정하여 개혁을 진행했음을 이해한다. 뭐 이런 내용들이야. 자, 그 다음에 조선사의 근세 정기에 관련된 내용이죠. 자, 조선 성립 후에 양남까지 문물제도의 정비를 통해 정치와 문화 발전 과정을 다루고 있다. 이 시기 때 조선 정치의 기틀 형성되고 사림의 등장, 성리학적 사회 질서와 자유를 이해한다. 그리고 유교 문화의 보급과 더불어 그 문화와 과학이 발달을 파악한다. 그다음 외란과 호란의 발발 배경과 전개 과정 영향을 어디를 통해서 동아시아 국제 질서를 통해 파악한다. 그래서 밑에 이제 성취 수준이 있고, 자, 성취 수준 그 보면 10단원 04번을 보면요. 여기 있죠. 외란과 호란이 동아시아 국제 질서에 미친 영향을 살펴본다. 이 내용인데, 자, 요 해설 보면 외란과 호란이 동아시아 정세 변화에 큰 영향을 끼침을 확인하고요. 전쟁의 피해, 그다음 명청 일본과의 교류를 통해서 항상 교류 나오면 좀 약간 나올 것 같은 피 당겨요. 자, 교류를 둘러싼 문제 등과 관련해 실제 진행됐던 토運동을 탐구하고
자, 뭐 토론도 뭐 나올 수 있겠죠. 교수학습 방법으로. 그다음 전쟁 과정에 전쟁이 끝난 데 이어진 동아시아 삼국의 문화적 교류 내용을 파악한다. 예. 자, 그래서 이제 요 내용도 있고, 그 다음에 넘어가서 이제 조선사의 변동, 조선 후기와 관련된 내용이죠. 자, 읽어보면 양남의 정치 체제의 변화, 지방민의 항거, 사회 변화, 문화 변동을 다룬다. 지배층과 정치 운동의 운영의 변화, 정치 개혁 과정에서 세도 정치의 전개가 과정을 살펴본다. 이 과정에 일어난 농민 봉기 양상과 특징을 파악한다. 그래서 여기 뭐 농민 봉기 정도가 키워드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자, 양난이의 경제적 변동 과정에서 그런 사회와 문화적 변화 뭐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밑에 이제 성취 수준이 있고, 자, 성취 수준 예, 그 기준을 해설 보면 11-01번, 11-4번이죠. 예. 그러면 11-1번이 조선후기의 정치 운영의 변화와 제도 개혁을 파악한다. 요 내용이고, 그 다음에 11-4번이 조선후기에 나타난 사회 변화를 파악한다. 여기죠. 그러면 요 관련된 내용을 읽어보면요. 붕당 정치의 등장이 정치 운영사의 발전적인 성과를 확인한다. 붕당 정치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으면서 숙종 때 한국, 영종 때 탕평제, 순조부터 철도 세도 정치가 하나의 흐름으로 이해한다. 그래서 이제 특히 정종 때 이어 그 이후의 시기를 단절적으로 파악하지 않도록 유의한다. 이런 내용들이죠. 자, 그 다음에 11-04번 여기 보면 자, 유학이 확산되면서 영향력이 강화되면서 이게 되네요. 예. 자, 유학이 확산되면서 영향력이 강화되면서 상속과 재산 등 일상생활에서 나타나는 변화 등을 확인한다. 자, 여기 뭐 일상생활 이렇게 있겠죠. 더불어 문화 부분에서 유학의 영향을 벗어나는 다양한 시도가 있음을 파악한다. 이렇게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2 보면 근현대 전개 아주 간단하네, 진짜. 예. 여기 보면 이제 아마 이제 중학교 역사에서는 이제 근현대사보다는 정근대사 중심으로 이렇게 역사가 구성됐기 때문에요. 자, 개항을 전후한 시기부터 현재까지 한국 사회를 주요 주제별로 파악한다. 주요 주제별. 자, 그 이를 위해서 국민국가 수입 운동, 그다음 민족운동, 대한민국 정부의 수입을 다룬다. 자본주의 흐름 속에 개항 이후에 경제적 변화 특징을 검토한다. 그래서 강복 이후에 독재에 맞서 민주화 운동 흐름 속에 민주주의 확대 과정을 이해한다. 또한 남북한의 분단 및 분단 구조의 심화 과정과 평화 통일에 대한 노력을 이제 한다. 이렇게죠. 자, 그 밑에 성취 수준이 있고, 그 밑에 이제 성취 기준 해설이 있는데, 일단 이제 보면, 01번과 03번이네요. 한번 읽어볼까요? 01번은, 자, 국민국가를 건설하는 다양한 노력들을 살펴보고, 그 결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됐음을 이해한다. 그 다음에 03번은 우리나라 민주주의 발전 과정을 이해한다. 이 내용이죠. 자, 그러면 이제 성취 기준 해설을 보면요. 근대 국민국가 수입, 요 자체가 키워드가 될 수 있죠. 예. 수입의 성립과 전개 과정을 다른 지역과 비교하여 파악한다. 예. 비교가 또 키워드가 될 수 있죠. 개항 이후에 국민국가 수립을 위해 다양한 활동과 일제강점기의 민족운동, 강복의 대한민국 정부 수립의 하나의 흐름을 이해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2-03번 보면 대한민국 임시헌법과 헌법, 그 다음에 재헌 헌법에서 주권제 및 공화정을 구현된 민주주의 지향에 맞는 역사적 의미를 살펴보고, 자, 이승만 정권과 군부 독재 정권의 민주주의 유린과 그에 맞선 시민들 전개 4.19 혁명, 5.18 민주화 운동, 6월 민주화 운동, 그 민주항쟁의 의미를 살펴본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한번 쭉 이제 뭐냐 성취 기준까지 이제 봤어요. 평가 부분도 봐야 되겠네요. 평가 부분을 좀 이렇게 왜냐면 예전에 교수님이 들어갈 때 평가 부분을 내겠다고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목적, 성격, 평가 부분을 내겠다고 했으니까 평가도 한번 볼게요. 자, 보면 그 역사 그 과목의 평가 부분 보면요. 일단 중학교 과정에서 역사적 사실에 대한 세부적이고 기초적인 사실과 개념을 습득하여 역사에 대한 기본 소양을 갖추고
고등학교 일일 바탕 고차원적 세계와 문제 해결력을 기술 때 주안점 바탕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고차원적 세계 사고력과 문제 해결력 이렇게 이제 있죠. 그래서 중학교 이제 역사지만 고등학교 평가 방법까지 나와 있네요. 여기는요. 자, 그 다음에 역사학습은 과거 사실 다루는 과정에서 진위 여부를 확인, 사유 비판, 상반된 견해 비교 등 다양한 지적 활동을 포함된다. 자, 중학교 과정에서는 초보적 수준에서 지식과 기능을 결합하여 학습 활동을 제시하고 학습 활동 중심이죠. 그래서 학습자 스스로 역사적 자료를 다루는 과정에서 역사적 개념을 익히고 그 의미를 파악한다는 거죠. 자, 중학생들이 지나치게 많은 사실과 개념을 암기하도록 하거나 사료를 분석하거나 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으므로 학습 목표에서 제시한 개념을 이해하고 그 사례를 조사하도록 하거나 사례를 통해서 개념을 이해하는 방식으로 적절하게 지도한다. 그래서 이제 사례 관련된 내용 있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과거 사실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문제를 해결하거나 초등학생 역사적 사고를 향상시킬 수 있는 교수학습 방법을 마련되고, 자, 우리나라 세계사 역사가 상호 연관성을 가지고 유기적으로 발전되어 이해하도록 하고, 자, 교수학습 평가 방법에서 학습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학습 목표와 수업 방식을 연계해서 구성해야 된다. 요거 총론 내용에서 나왔지만 요것도 이제 요거 관련돼서 기출에 나왔죠. 물론 이제 내용은 총론에 관련된 내용이지만 학습 목표 수업 방식이 서로 연결돼야 돼요. 이것이. 자, 이거 관련돼서 기출에 관련돼서 이번 연도에 21년도 기출문제 나왔던 거고요. 자, 강의식 수업과 사료학습, 인물학습, 모의법정 등 시사토론, 극화학습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고 강의 수업이나 사료학습을 통해 지식과 개념의 이해를 도모할 수 있고 역할과 모의법정과 같은 방법을 통해 역사적 추체험을 유도할 수 있죠. 그리고 모의법정, 시사토론, 극화학습 같은 수업활동을 위한 사전 준비를 피해 교수학습 방법도 교사가 사전에 철저한 계획을 시행하도록 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상반된 견해를 분석하고 검토하고 사료학습, 그 다음에 시사토론을 통해서 분석 비판 능력을 양성할 수 있고, 인문학습, 극화학습, 영상 활용 수업을 통해 민주시민의 자질과 태도를 함양할 수 있다. 그리고 분석, 비교, 유추 같은 능력은 그 단계적이고 지속적인 수업 과정이 길러짐으로 성취 기준에 제시한 목표를 고려해서 단계적으로 학생 활동의 수준을 높여나가도 한다. 이렇게 있고요. 자, 평가 방향을 볼게요. 자, 평가는 학습 목표 교수학습 활동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 요거 꼭 기억을 해주세요. 그래서 목표, 평가, 목표, 내용, 교수학습 내용이죠. 평가는 서로 연계성이 있어. 이게 이제 21년도 기출문제 나왔던 거잖아. 자, 그 다음에 좀 읽어보면 역사의 기본 사실과 개념 같은 지식 영역, 역사를 탐구하는 데 필요한 분석, 비교, 유추할 수 있는 기능 영역, 그 다음에 가치와 태도 변화에 가져오는 정서적 영역을 균형 있게 측정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 예, 지식 영역, 그다음 기능 영역, 그다음 정서적 영역. 자, 그 다음에 지식, 기능, 정서적 영역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위해서 역사 지식과 역사적 사건의 의미와 영향과 이해, 과거 사실 바탕으로 한 문제 해결 능력. 예, 요거 다 이제 뭐냐면 키워드죠. 네, 문제 해결 능력, 역사에 대한 흥미와 관심, 태도 등을 함께 측정할 수 있는 복합평가 방법과 종합평가 방법을 사용합니다. 복합평가 방법, 종합평가 방법. 예.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지필평가, 관찰평가, 동료평가, 포트폴리오 평가 등 요거 보니까 포트폴리오 나왔네요. 이번에 다양한 평가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관찰평가와 동료평가는 자, 수행 과정 동안 자료의 조작 능력, 협동심, 지식과 이해와 전달 능력을 파악하는 데 유용한 방법이다. 예. 그래서 관찰평가하고 동료평가 관련된 내용 있죠. 자, 그다음 지필평가는 이것도 키워드가 될 수 있죠. 지식과 개념의 이해하도록 측정하는 데 유용하다.
논술형 지필평가는 자, 지식과 이해와 더불어 분석 능력, 논리적 사고력 등을 추천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 자, 그다음 주관식 평가에 관련된 내용이요. 주관식 평가는 평가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고요. 또 양적, 질적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객관성 있는 평가 기준을 제시해야 된다. 그다음에 시사통이나 모의 재판 같은 수업은 역사적 사실에 대한 이해, 다른 견해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통해서 역사적 지식과 판단력을 측정할 수 있고요. 자, 교수학습 과정에 연결된 수행평가, 관찰평가, 포트폴리오 평가 등 결과물의 외형적 평가에만 치중하지 말고 학생들이 역사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지, 역사적 사고 능력이 얼마인지 신장할 수 있는 걸 학습 과정에 대해서 평가해야 된다. 신장시켰는지 등의 학습 과정에서 대한 평가도 해야 된다. 자, 그래갖고 이제 역사 지식, 역사 사고 능력, 그 다음에 교사는 자기 성취학적 태도를 바탕으로 학습자의 성취도 연관시켜 교수 학습 방법의 타당성 여부를 점검해 준다. 그러니까 키워드 중심으로 한번 쭉 강동을 했어요. 그래갖고 이제 한 번 할 때마다 한 40분 걸리는 것 같아.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 역사 과목의 이제 성격, 목표, 그 다음에 성취 수준, 그 다음에 교수 학습 방법과 평가 이렇게 해서 이제 쭉 강독을 했고, 그리고 다음 뭐 한국사인지 동아시아사, 그 다음에 세계사도 이런 방식으로 쭉 할게요. 예.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그 한국사 관련된 내용을 이제 15년 개정 교육과정 좀 살펴볼게요. 자, 오늘 수고하셨고요. 예. 다음에 이제 다음 시간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